꿈을 버리세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둘, 그리고 창밖으로 끝없이 내리던 비. 책상 건너편에 앉은 남자가 25살 청년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꿈, 뭐 크게 되겠다는 생각, 그런 건 당신 같은 사람을 또 무너뜨릴 뿐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 청년은 며칠 전 무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맨정신이 된 참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남자의 마지막 한마디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어차피 여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어쩌면 그날 그 방에서 들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현실적인 충고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바로 그 한마디 때문에 이후 평생을 단 하나의 적과 싸우게 됩니다. 그 적의 이름은 평범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크게 잡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꿈이 과했다, 욕심이 컸다, 분수를 몰랐다. 무언가에 실패하고 나면 늘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목표를 조금씩 낮춰 잡습니다. 작년보다 아주 조금만 더, 딱 남들만큼만. 그게 어른스럽고 현명한 거라 믿으면서요. 그런데 오늘 만날 한 남자는 정확히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건 목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다. 처음 들으면 진짜 이상한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맨 바닥에서 시작해 수조 원대 자산을 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죠. 목표는 10배로 키우고 행동은 10배로 늘려라. 그 남자의 이름은 그랜트 카돈. 그가 쓴 책이 바로 10배의 법칙입니다. 오늘 이 20분이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난 현실적인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 깎아내렸던 것들이 사실은 내 자신을, 내 꿈을, 내 가능성을, 내 삶을, 내 경제력을 완전히 올가맨 족쇄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족쇄를 푸는 10초짜리 방법 하나 영상 끝에 분명히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성공은 운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의무다. 카돈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성공을 의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대부분 성공을 선택으로 여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운이 따라주면 잡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죠. 마치 건강이나 운동처럼 여유 있을 때 챙기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카돈은 정반대로 말해요. 성공은 선택이 아니라 숨 쉬는 것과 같은 의무다. 이상한 말 같지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자식을 굶기는 일을 선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늙은 부모를 길에 나앉게 두고서 운이 없었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건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하는 의무인 거죠. 카돈은 돈도 성공도 이와 똑같다고 봅니다. 그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욕심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향한 의무라는 겁니다. 성공을 그저 선택이라 여기면요. 우리는 안 되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운이 없다, 나는 원래 이런 팔자다. 그런데 의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제야 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그랜트 카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이루는 일을 절대적인 의무로 생각하지 않는다. 의무로 여기지 않는 바로 그 마음이 모든 평범함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당신은 지금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가장 위험하게 살고 있다. 카돈은 사람이 어떤 일 앞에서 취하는 행동이 딱 4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도망가거나 남들 하는 만큼만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거나 이 4가지가 전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건 몇 번일까요?
대부분은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꼽습니다. 게으른 게 제일 나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카돈의 대답은 좀 충격적입니다. 가장 위험한 건 세 번째, 적당이다. 왜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위태롭다는 건 압니다. 불안하니까 언젠가는 결국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적당히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매일 출근하고 매달 적금 붓고 남들 사는 만큼 사니까 스스로 안전하다 믿습니다. 바로 그 안심이 평생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카돈은 이걸 평범함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늪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늪의 입구에는 늘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팻말이 서 있고요. 한 장면을 떠올려 볼게요. 새해 첫날 올해의 목표를 적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두근거리는 숫자를 적었죠. 그런데 잠시 후 펜이 멈칫합니다. 아, 이건 좀 무리지. 현실적으로 가자. 그리고는 그 숫자를 슬그머니 지우고 절반으로, 다시 그 절반으로 줄여나갑니다. 그렇게 적당한 숫자 하나가 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안전해진 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세 번째 자리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거죠. 평범이라는 사치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한 여자. 사실 카돈에게 이 10배라는 개념은요, 책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의 집 안에 이미 살아 숨쉬던 거였어요. 다만 그때는 그게 공포라는 이름의 얼굴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카돈의 아버지는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보험 일을 하고 증권 중개인 자격까지 딴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간 성실하고 야망 있는 가장이었죠. 어머니는 따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남편이 5 아이를 충분히 먹여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카돈이 10살이 되던 해, 그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하고 안정적이던 가정이 다음날 아침엔 5 아이를 홀로 떠안은 한 여자의 공포로 바뀌어 있었죠. 그녀에겐 학력도 단 한 줄의 경력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이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조차 해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뿐이었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카돈의 어머니는 무너지는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남들 하는 만큼만 해서는 이 5을 못 지킨다. 그러니 남들의 몇 배로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그녀는 더 작은 집으로 옮겼고 한 푼을 10번 쪼갰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5 아이를 모두 길러냈죠. 어린 카돈은 그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봤습니다. 평범한 안정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그리고 그 평범한 안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적당한 노력이 아니라 남들의 몇 배라는 것을요. 훗날 그가 10배의 법칙이라 이름 붙인 그것은 사실 10살짜리 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먼저 배운 생존법이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는 그 말, 노벨상이 거짓이라 말하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항변하실 겁니다. 나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도 안 됐다고. 카돈은 그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 그 노력은 사실 필요한 양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네, 여러분 너무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게 저자의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에요. 실제 과학으로 증명된 이야기라는 점이 무섭습니다. 1970년대 후반, 훗날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두 심리학자 다니엘 카노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인간의 아주 이상한 버릇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 들어갈 시간과 노력을 거의 예외 없이 적게 잡는다는 거였어요. 이른바 계획 오류입니다. 한 실험에서 대학생들에게 졸업 논문을 며칠이면 끝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내놓은 평균 답은 34일. 그런데 정작 자기가 말한 그 날짜 안에 논문을 끝낸 학생은 10명 중 3명뿐이었어요. 이런 실험은 수년간 수없이 반복됐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크기를 실제보다 작게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스스로 유능하다고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이 착각은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느끼는 그 감각 자체가요, 처음부터 고장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노벨상을 받은 연구에 따르면요, 적당히는 사실 적당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필요한 것의 10분의 1이었던 거죠. 맨 바닥에서 시작한 한 세일즈맨이 온몸으로 깨달은 이 10배라는 직감을 노벨상을 받은 과학이 정확히 같은 결론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그래서 그랜트 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목표를 줄이지 마라. 대신 행동을 늘려라. 네, 우리에게 모자랐던 건 목표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행동이었죠. 평범하게 살라던 그 한마디가 한 인간을 어떻게 폭발시켰나. 이제 맨 처음에 그 비오던 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책상 건너편에서 꿈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라는 말을 듣던 25살의 청년.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그랜트 카돈입니다. 10살의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는 그 후로 줄곧 통제불능이라 불렸습니다. 길을 알려줄 사람도 본보기가 되어줄 사람도 사라진 자리에서 소년은 분노와 박탈감을 먹고 자랐죠. 다른 집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크게 너무도 부러웠고 또 그만큼 미웠다고 그는 훗날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살 친구들을 따라 처음 약에 손을 댑니다. 그때부터 25까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끊겠다 다짐한 횟수만큼 다시 무너졌고 3번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죠. 심지어 20살 무렵엔 친형마저 25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10살의 아버지를, 20살의 형을, 그에게 죽음이란 늘 평범한 일상을 한순간에 집어삼키는 무엇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라 믿었던 자가 보낸 사람에게 총으로 두들겨 맞고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얼굴을 70바늘이나 꿰맸고 병실로 달려온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요, 보통은 이쯤 되면 정신을 차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2년을 그는 매일 약에 취해 살았어요. 그를 끝내 무너뜨린 건 약도 폭력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약에 취한 채 가족 모임에 나타나 추태를 부린 아들에게 어머니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깨끗해지기 전엔 2번 다시 이 집에 발 들이지 마라. 평생을 자기 편이던 단 한 사람이 등을 돌린 그날, 그는 비로소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자기 발로 치료시설의 문을 열고 들어갔죠. 10년 만에 처음 맨정신이 된 채로요. 그리고 바로 그 시설에서 그는 우리가 맨 처음 들었던 그 말을 다시 듣게 됩니다. 꿈을 버리고 평범하게 사는 법을 배우세요. 안 그러면 다시 약으로 돌아갑니다. 죽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어차피 여기로 다시 돌아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카돈의 안에서 무언가 터졌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죠. 10살의 아버지를 잃고 뼈에 새긴 그 공포, 평범한 안정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그 진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한 단 하나가 바로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게 살아갈 수 있는 처방이라며 내밀고 있으니까요. 시설을 나온 그는 자동차 영업일을 시작합니다. 그랜트는 원래 자동차 영업일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더 미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왜? 성공적으로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였죠. 남들이 하루 서너 통 전화를 돌릴 때 그는 10배를 돌렸습니다. 남들이 퇴근할 때 그는 영업 녹음을 틀었고, 출근은 누구보다 빨랐으며 퇴근은 누구보다 늦었습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그리고 전국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영업 왕이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이제 부동산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을 살려낸 단 하나의 원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전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바엔 차라리 끝까지 가다가 부서지는 편이 낫다. 적당히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채로 천천히 끝나는 길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건 단 하나로 모인다. 자,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를 단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카돈이 그 거대한 부를 일군 비결은 사실 대단한 전략도 특별한 재능도 아니었죠. 그건 그냥 평생을 걸고 딱 하나만 목숨 걸고 거부하는 거였어요. 바로 적당히를 거부하는 것. 세상이 현실적으로 살라고, 눈높이를 낮추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정반대로 목표에 0을 하나 더 붙이고 행동을 10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4조 원을 가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학력도 경력도 없이 5아이를 지켜낸 한 어머니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 머릿속 그 숫자에 0을 하나 붙이는 일.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면 정말 좋을 만한 것 하나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 가장 간단합니다. 노트에 적을 필요도 없고요. 다이어리도 휴대폰 메모장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누구나 사실 자기도 모르게 정해둔 숫자가 하나씩 있거든요. 올해 벌고 싶은 돈,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자산,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모으고 싶은 돈.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조용히 합의해버린 바로 그 숫자요. 지금 그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10배로 커진 숫자를 입 밖으로 딱 한 번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금 전 그 노벨상 실험이 말해줬죠. 우리 뇌는 자기가 믿는 목표의 크기에 맞춰 쏟을 노력의 양을 정합니다. 작은 숫자를 믿으면 딱 그만큼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큰 숫자를 믿으면 비로소 크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를 바꾸는 건요, 여러분. 그냥 내 희망사항 하나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 몸이 움직이는 크기 자체를 바꾸는 일인 겁니다. 오늘 입으로 소리내어 말한 그 한 자리의 차이가 1년 뒤, 10년 뒤엔 여러분의 통장에서 어마어마한 간격으로 벌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전전긍긍하는데도 삶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요. 어쩌면 바로 0이라는 그 숫자 하나, 그걸 생각조차, 염두조차,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시 맨 처음 그 비오던 방을 떠올려 봅니다. 그 방에서 한 청년이 평범하게 살라는 말에 그토록 분노했던 건 사실 성공이 욕심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10살의 어느 아침 아버지의 심장이 멈추던 그 순간 평범한 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분명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허무하게 그 안정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 말이죠. 그가 평생 두려워한 건 가난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며 멈춰선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숫자에 0을 하나 붙이는 그 작은 일, 그거 욕심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약속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